여러분 읽을 때 지금 첫 번째 문장에 빈칸이 있잖아요. 저거 주제문 물어보는 거죠. 맞습니까? 내가 빈칸을 뚫었다는 것은 주제문 내지는 중심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모든 내용이 어떻게 한다? 여기랑 같은 말을 찾아야 돼요. 같은 말. 자, 보겠습니다. The importance of 중요성이잖아요. 자, 중요성이란 것이 이제 highlighted 났습니다. highlighted 강조되는 거잖아요. 그죠? 연구입니다. 그 토론되어진 연구죠. 이러이러한 곳에서. 그죠? 이 연구는 구성하고 있습니다. 두 그룹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영어에서 독해지면서 2가 나오면 뭐예요? 그 A 집단, B 집단의 대조 대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요청했습니다. 읽어달라는 거죠. About baseball, 야구에 대해서. 자, first, 첫 번째 그룹은 was made of 구성하고, 여러분 다 중요치 않아요. 강력한 독자, 이것도 중요치 않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쌤 보세요. 계속 여러분한테 강조하죠. 뭘 강조해요?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명사 나오죠. 맞습니까? 이 명사를 꾸며주는 말들. 계속 얘기해요. 어제처럼. 이 명사를 꾸며주는 말들. 이 말들이 뭐라고? 핵심어라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어는 뭐예요? 여기죠. 그 선생님이 어저께 리드를 강조했죠. 리드를 뭐예요? 부정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구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는 독자들. 강력한 독자들. 저게 중요하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런 유출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룹 어떤 그룹이에요? 그죠? 야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이거 뭐 안 읽어봐도 뭐, 그죠? 잘 알고 있는 그룹이죠. 그래서 그 패시지를 읽은 후에 각각의 그룹의 학생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 컴프레hen션 해줍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 이해의 테스트를 했다는 겁니다. 사역동사. 그 다음에 guess 추측해보는 거잖아. 어떤 그룹이 어떻게 한다? 굉장히 높은 득점을 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되게 애쓰고 노력한 어떻게 한다? 독자죠. 강력한 리딩 스킬즈가 있는 독자들은 즉 리딩 스킬즈가 있는 사람들은 독자들은 was not enough 났습니다. 충분치 않았죠.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 학생들에게서 충분치 않았습니다. 어떤 학생들이냐면 came to page with 여기서 중요한 거 뭐라고? 지식이 그 페이지에 왔을 때 그 페이지의 지식이 with knowledge인데 뭐예요, 여러분? 같은 거 찾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 여기 이 부분은 또 지금 결국에 누구랑 같은 말이에요? 여기 이 부분. 지금 선생님이 지금 보라색으로 칠한 부분이 같은 말이죠. 여기서 누가 했어요, 지금? 지식이 부족. 뭐에 대한 거? 그 토픽. 그 토픽이 뭐예요? 야구죠. 그 다음에 물론 그러니까 두 번째 그룹이라는 것이죠. 어떤 그룹이에요? 어떤 리딩 스킬, 강력한, 여기서 이제 리딩 스킬 자체는, 즉, 독해력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자, 독해력 자체는 좋지만, 그 우선된 지식이죠. 그건 어떻게 한다?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아웃코스였습니다. 더 뛰어난 독자. 요거는 지금 누구예요? 연두색은 요 부분이죠. 요 뒤에까지. 그럼 어떤 사안을 이해할 때 리딩 스킬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리딩 스킬은 중요치 않은 거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prior, 사전적 지식이죠. 맞습니까? 사전 지식이 뭐예요? 배경 지식이죠. or 아니면 in the case of 좋은 리더에게서 그 부족이죠. 사전 지식의 부족이라는 것은 뭐다? X 요소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 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전 지식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사견 지식이 무슨 지식이에요? 배경 지식의 중요성입니다. 그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 몇 번?
배경 지식의 중요성이라고 나와있죠. 어떻게 학생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두 번째, 학생들은 배웁니다. 새로운 토픽을 배우는 것의 중요성. 독자는 가져옵니다. 그 페이지에서 가져오는 거. 그러니까 독자는 어떻게 접근하죠? 복잡한 텍스트에 접근합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한다면, 뭐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다룰 때. 저는 몇 번입니까? 저는 몇 번이에요? 배경 지식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 몇 번이에요? 그죠?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독자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 어디에? 그 페이지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굉장히 어렵죠. 이게 뭐예요? 배경 지식이잖아. 배경 지식, 여기서는 뭐다? 사전 지식이죠. 자,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문제는 뺍시다. 예. 자, 흐름 찾는 문제는요, 잘 들으세요. 이 문장이, 흐름 찾는 문제는 두 가지로 기결됩니다. 잘 보세요.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뭐, 이거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자, 여러분, 글의 흐름을 찾을 때 첫 번째는 첫 번째 문장이 무조건 주제문입니다. 뭐라고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이 무조건 주제문입니다.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가지 정도 생각할게요. 첫 번째 문장이 무조건 주제문입니다. 이게 주제문이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주제문이고 무조건 두 가지씩 문장이에요. 주제문 이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동일한 단어로 반복되거나 비슷한 단어나 표현으로 반복돼요. 단어 표현의 반복이 오히려 이때까지 우리 배웠던 동일한 단어와 표현이 반복되면 그게 어때요?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았잖아요. 그죠? 근데 비슷한 동일한 단어의 표현의 반복이 있으면 그게 뭘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 1, 2, 3, 4, 5번 중에 흐름과 관계가 없는 건 문장은 뭐냐면 그 문장을 삭제해야 돼요. 삭제할 정도의 어떻게 하나 문장입니다. 왜냐면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께서 15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요거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1번 앞에가 주제문이죠. 여기에서 비슷한 내용을 찾아야 되는 거. 바꿔 말하면 이것 꼭 관련 없는 내용을 어떻게 한다?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The use of emotion이었습니다. 감정의 사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ercise, 운동, 특히나 아마 exercisers에서 instructors죠. 운동 강사들 사이에서죠. 여러 has been established. 그것이 만들어진 건데 운동의 그런 즐거움이라는 것은 is associated with 연결되어 있습니다. 증가된 어떻게 exercise, adherence를 어떻게 한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인스트럭처 강사를 느껴 aimed, might aimed to 목표랍니다. fosters 올리는 거예요. 즐거움을 올리는 거죠. 그들의 뭐니까 참여입니다. as a means of 수단으로서잖아요. 그죠? 어떤 프로그램을 adherence를 어떻게 한다? 증가시킴으로써 어떻게 한다? 지속성이죠. 증가시킴으로써죠. 자, 됐어요. 자, 그러면 강사들은 또한 어떻게 한다? might use 사용한다. emotion, 감정 사용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항상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어떤 거? 이렇게 동일한 단어가 명사의 반복. 뭐라고? 독해지문에서 명사의 반복은 무조건 동그라미 칩니다. 그게 정답과 관련이 있든 없든 간에. 알겠죠? 자, 그럼 강사들은 또한 어떻게 한다? might use emotions, 감정을 사람들 illicit, 끌어내려는 것이죠. 훨씬 더 큰 노력. 어디로부터? 학생들로부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튜닝 맞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튜닝 하는 것은 참여자들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거 뭐야? feelings of anger. 이게 뭐예요? 지금? emotion, 감정이죠. 그리고 좌절 또한 감정이죠. 맞습니까? 유산소 킥복싱에서 자, 그것이 또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ffort였습니다. effortful. 노력이 가득한 펀치나 강력한 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괜찮아요? 감정. 이와 같이. 여러분 잘 보세요. 이와 같이 요런 말 나오거나 혹은요 이렇게 also란 말 나오면 잘 보세요. 글의 흐름에서 이런 말 나오면 일단 이건 오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히려 잘 보세요. 역으로라는 말 혹은요 however 이런 말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럼 글의 흐름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이건 also인데도 왜 여기 누가 있어요? 감정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얘는 그런 거 맞는 거예요. 근데 like this 이와 같이 스포츠 강사는 might want to consider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니터 보는 거고 감시하는 거예요. 피지컬 컨디션이잖아. 신체적 컨디션입니다. 그 컨디션 아래에서 학생들 엑서사이즈라는 것이 하이들 학생들 어떻게 한다? 운동을 하죠. 막으려는 겁니다. 뭐 하는 거? 부상을 막으려는 것을 한다는 겁니다. 부상을 막는다. 자, 이거 세모. 자, 그 다음에 역으로 이거는 중요하지. 자,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에서 however이나 yet이나 but이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이런 말 나오잖아.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는 게 오히려 관련이 더 있습니다. 알겠죠? 왜도 얘네들도 보세요. 얘네들도 뭐라고? 역접의 뭐가 되는 거예요? 연결사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아니면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얘가 소재 이동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볼게요. 컨버스 역으로 요가 강사는 크게 사용합니다. 아, 이거 나왔죠. 끝났죠. 그렇죠? 감정. 지금 명사의 반복 보이세요? 이모션. 감정과 관련된 어떻게 스테이트, 상태, 예를 들어 열정이죠. 5분 볼게요. 명백하게 되어와 있습니다. 많은 방식인데, 어이구, 또 뭐 있습니까? 감정. 맞습니까? 감정이 다 들어갔네요. 그죠?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풀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시간. 자, 풀어보세요. 빨리.
문제 풀어라, 빨리. 서로 말하지 말고 빨리 문제 풀어. 자, 볼게요. 여기 1번 앞에를 잘 해석하셔야 돼요. 가장 근본적인 규칙이잖아요. 여러분, regarding이라는 단어 있어요. regarding이라는 단어. 저 regarding이라는 단어는 뭐뭇에 대하여 또는 뭐뭇에 관하여라는 말입니다. 정의 좀 하게 되면 저렇게 영어에서 뭐뭇에 관하여 또는 뭐뭇에 대하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as to 당연히 뭐 about도 되겠죠. 그 다음에 concerning입니다. 이렇게 ing가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뭐뭇에 대하여. 그 다음에 with regard, with respect to, 좋네요. 잠깐만. 그 다음에 welcome. 이거 제 생각이 안 나. 요 부분이 좀, 생각이 안 나. with regard to, with respect, with, 이거 조금만 볼게요. 일단 뭐뭇에 관하여, 뭐뭇에 대하여라는 표현입니다. with respect to, 그죠? with regard to. 자, with respect to, with regard to. 자, 뭐뭇에 관하여, 뭐뭇에 대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자, 가장 근본적인 규칙이죠. 뭐뭇에 관한 사용입니다. 어떤 측정할 수 있는, 측정하는 디바이스, 기계에 관한, 디바이스 장치에 관한, 그것은 입니다. 대절해야죠. 그 디바이스라는 건 당연히 읽혀지는 건데, 옵티미움 났습니다. 최대치 능력. 맞죠, 여기도? 이게 나오네요. 맞네요. with regard to, 이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뭐뭇에 관해서, 정확성에 관해서 어떻게 한다? 최고치 능력으로 읽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최대 또는 최고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명사 나오고 또 명사 나오네요. 명사의 반복은 거의 정답에 해당되지 않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성이라는 것은 is reflected, 반영되는데 the numbers 맞습니다. 이렇게 쌤이 the number이라고 쓰게 되면 이거 뭐라고 했어요? 뒤에 무슨 명사가 나온다? 셀 수 있는 명사가 나온다 표시고, 여러분 digit, dg가 뭐예요, 여러분? dg. 우리가 dg라는 뜻이 뭐예요? 보통 이렇게 t 붙이고 al까지 붙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디지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디지트는 뭐예요, 여러분? 숫자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알고 있는 디지털 다 뭐라고? 숫자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수학과 통계과, 응용 통계과,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 다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시 그 반영하는 건데 숫자. 측정에 있어서 숫자를 반영하죠.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나왔어요? 더 많은 숫자. 여러분 디지털 항상 디지털 뭐라고? 숫자라고. 이런 어떻게 한다? 측정이 할 수 있는 이런 측정을 이렇게 더 많이 할수록 더 정확하다. 아, 즉 뭐냐면 측정을 더 많이 할수록 더 뭐다? 정확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측정이죠. 345.2인치는 조금 더 정확하다. 뭐보다 정확하다고? 345보다. 왜 그래요? 앞 뒤에 점 2가 더 있으니까. 알겠죠? 그러면 345.1, 뭐, 2, 3, 4는, 만약에 이렇게 쓰면 345.21은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숫자가 더 많쳐지요. 그래서 숫자 크다는 게 작다는 게 아니라 많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럼 이게 더 정확하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요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런 거. 요게 어떻게 한다? 요런 거 나오면 항상 선생님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계산기를 오늘 어떻게 한다? 자,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한다? 원래는 이게 주제문이나 빈칸의 상황에서 뭐야? 그러면 앞에 내용을 어떻게 한다? 순적으로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흐름은 어떻게 한다? 저게 뭐라고? 오히려 오답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게다가 많은 계산기들 오늘 제공해 주죠. 어떻게 한다? 시마 그래프의 어떻게 특징인데 그 특징이 뭔데? 되게 유용해요. 시각화된 수학적 기능. 지금 이거 뭐랑 관계없어요? 숫자가 더 많다는 것과 관련 있어요, 없어요? 관련 없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러고서 볼게요.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얻는 것이죠. 첫 번째 숫자입니다.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면이잖아요. 그죠? 뭐라고? 소수점 포인트죠. 그 디바이시스로부터. 즉, 소수점 포인트잖아요. 그죠? 소수점 포인트로부터 그 디바이스로 소수점 포인트의 그런 올바른 숫자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러한 숫자는 당연히 어떻게 한다? 기록돼야 되죠. 만약에 구조 반복이죠. 형식과 구조의 반복.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죠. 얻는 것이. 두 번째 숫자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곧바로 얻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죠. 소수점 위에 포인트.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숫자는 당연히 어떻게 한다? 기록되어지고, and so on. 계속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흐름과 관계 문장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오히려 정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답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졸지 마라, 진짜.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씨. 자, 그 다음 거 풀어볼게요. 여러분, 내용 자체는 어려워요. 이거 내용 자체는 어려운데, 아마 요거는 별표 3개 할게요. 지금 이거 3번이죠. 선생님 개인적으로 요거 내신 문제가 나와요. 네. 요거 내신 문제는 내기가 딱 좋죠. 그리고 이거 내용일치, 불일치로 내기도 좋고, 변형시켜 내기도 좋고, 편입의 문제 나와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질문이죠. 실제로 이거, 논문입니다. 과거, 영국에 있는 그 과학자 논문인데, 자, 같이 해봅시다. 1번 앞인데요. 스탠다드 스쿨이었습니다. 표준 학교 수학의 커리큘럼이라는 것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때 인어프는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했죠, 리얼을요.
수학이란 것이 is 모든 것이죠. 추상적인 것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강조하지 않는다.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다. 수학이란 것이 뭐라고? 수학은 모든 것이 이제 추상적인 것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럼 수학도 뭐가 있다는 구체적인 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학자들은 구체적인 건 어떻게 한다? 객체에 대해서 연구하죠. 그러나 보통은 그들은 어떻게 한다? aim to 목표하죠. clusters. 클러스터는 기본적으로 뭐다? 덩어리. 뭐라고 여러분? 클러스터 한 대 모으는 것. 클러스터를 뭐라고? 한 대 모으는 것. 그죠? 그것을 어떻게 한다? 한 대 모으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리고 연구한다.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 동시에 연구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다? 주제문이죠. 여기서 정답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이것 관련 1번. 자, 이것은 절약하죠. 뒤에 여러분 amount 나오면 아까 number 나오면 뒤에 무슨 명사? 셀 수 있는 명사 나온다고 했잖아요. amount 나오면 뒤에 어떻게 한다? 셀 수 없는 명사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절약해 주죠. 시간과 노력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틀림없이 어떻게 한다? 증명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prove 증명해야 된다. properties였습니다. 특성을 증명해야 되죠. 일단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특히나 뭐에서 어떤 전반적인 클래스잖아요. 그죠? 어떤 거 여기서 이 단어는 뭘까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whole 클래스죠. 전체 클래스입니다. 그 객체의 전체 클래스를 증명해 줘야 됩니다. 때문보다 각각의 어떤 객체를 개별적으로 연구할 것보다. 여러분 여기는 요 부분이죠, 여러분. 요 부분하고 같은 말이 뭘까요?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1번 앞에서 뭘 연구해야 돼요? 그들은 에임드 목표로 하죠. 뭐 전체 클래스잖아요. 전체 클래스랑 같은 말이 뭐예요? clusters. 괜찮아요? 이게 요걸 전체를 연구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괜찮아요? 같은 말. 자, 심지어는 어떻게 더 중요하게. 이제 이런 말 나오잖아. 일단 이게 정답이든 아니든 이런 말 나오면 뭐 냄새 난다. 알겠습니까? 이런 말. 심지어는 좀 더 중요하게. 자, 이것은 어떻게 한다? 보장해주죠. 각각의 어떤 객체가 어떻게 하든 어떤 한 클래스의 각각의 객체가 특히나 어떤 특성이 있고 심지어는 그 객체들인데요. 객체라는 것이 어떻게 하냐면 아직 정의되지 않았다. 나쁘지 않아요. 즉 정의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추상적이다. 괜찮아요? 추상적이다. 여러분 이게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갈수록 있잖아요. 어려워요. 그렇습니까? 1번, 2번보단 3, 4번이 어렵고 3, 4번보다 5번이 어려운 거예요. 알겠어요? 흔히 수학자들은 원합니다. 증명하길 원하죠. 어떤 걸 증명하길 원하냐면 중요한 건 어떻게 한다? 객체가 behave, 행동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특정한 방식으로. 그럴 때 그들은 증명하죠. 대신에 어떻게 한다? 대신에 어떻게 뭘 증명하냐? 그것이 클래스의 것이라는 거죠. 이미 알려진 것입니다. 뭐라고? 이러한 어떻게 한다? 특성이 이라고 알려져 있는 클래스의 소유 것이라고 어떻게 한다? 강조한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 거 뭐가 있어요 지금? property. 맞습니까? property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거 보이세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한다? 3번 더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관련 있는 거. 4번 수학적 계산 능력은 serve 되지 역할을 합니다. 핵심적 지표로서 역할하는 건데 academics였습니다. 학업의 발전이죠. 자, 그것이 이제 반영하죠. 학생을,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어떻게 한다? 숙련도,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스킬, 인지적 성장을 반영한다.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 글에 대한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전혀 없어요. 정답번 4번. 5번 볼게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한다? 추론하죠. 비슷하게 어떻게 한다? 일상을 추론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과일이란 것이 씨가 있고, 사과는 과일이죠. 그러면 사과는 틀림없이 씨가 있다. 씨부를, 그죠? 여기 철학자들 한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예. 정답 몇 번? 4번입니다. 저는 이런 거 너무 싫어요. 철학 얘기가 어려워서 싫어요. 어려워.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because였습니다. 그죠? belief, 믿음이란 것은 is so crucial였습니다. 굉장히 crucial 뜻이 뭐예요, 여러분? crucial은 중요한입니다. 중요한. 믿음이 중요하대요. crucial. essential도 괜찮고. 어려운 말 쓸까요? 중요한 단어 중에. pivotal. pivotal, 중요한. 그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so crucial. 굉장히 중요하죠. 플라시보 이펙트에서. 플라시보 이펙트가 뭐예요? 밑에 나오죠. 위약, 속임수 효과. 여러분, 이거 뭐냐면, 위약 대조군이라는 말 쓰면 돼요. 잘 보세요. A하고 B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암 환자한테 주는데, 약을 주는 하나는 그냥 밀가루예요, 밀가루. 흰 가루인데 아무런 성분이 없는 밀가루 같은 약이에요. 미약이죠. 가짜 약이란 말이죠. 그죠? 하나는 진짜 약이에요. 진짜 성분이 있는 약이라고. 맞습니까? 그런데 이걸 먹었는데, 서로 먹었는데, 보세요.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하고 여기 중에 당연히 근데 이 사람들은 둘 다 뭐라고? 이 여기 A, B는 둘 다 뭐라는 믿음이 있어요? 빌리프가 있어요. 어떤 빌리프가 있어요? 아, 나한테 진짜 약을 준다라는 빌리프 믿음이 있다고요. 그죠? 근데 A 약에는 어떻게 한다? 가짜 약을 줬고, 얘는 진짜 약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둘 다 어떤 동일 증상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낫기는 나아요. 근데 여기는 뭐,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암세포가 한 7% 줄었다는 거야. 암세포가 한 2% 정도 줄었다는 거야. 2% 정도. 그죠? 근데 여기는 만약에 이렇게 두 가지 있어요. 여기는 암세포가 몇 프로 정도 줄었냐면, 예를 들어 할게요. 3% 정도 줄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진짜 약이라고 하고, 것은 가짜 약 있잖아요. 그죠? 이거 두 개가 성분이 어떻게 한다? 진짜 약이라는 건 효과가 있다, 없다? 효과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주장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짜 약을 먹는데도 2%가 어떻게 한다? 암세포가 줄었는데, 그거 왜 줄었을까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의 그 믿음 또는 면역력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거냐면 3%준 게 아니라 만약에 30%가 줄었다. 그럼 위약 대조군하고 27%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약은 그럼 어떻게 한다? 효과가 있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거 실험하는 거예요. 그죠? 원래 실험하는 건, 원래 실험은 객관적인 사실은 이건데, 요 지금은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할게요. 믿음이란 것이, 자, 졸지 마. 자,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라시보 이펙트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it was seem that, 그것은 뭐처럼 보입니다. deception, 속임수라는 것은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trigger, 유발시킬 수 있죠. 환자의 신뢰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약이죠. 그들이 어떻게 한다? 먹는 하시면 돼요. 복용하는. 여기까지. 자, 그러나,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잖아요. 선도적인 이 조사가죠. 이 사람은 is investigating 조사했습니다. The possibility, 가능성이죠. do away with입니다. do away with는 어떻게 하다? 없애다, 폐지하다. 폐지하다, 없애다. 그죠? 어떤 속임수적인 요소를 어떻게 한다? 즉, 가능성을 조사했습니다. 그 가능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데? 속임수라는 어떻게 한다? 요소를 없앤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 이거 위약이다라는 속임수라는 요소를 없애겠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대놓고 이거 위약이다. 자, 보세요. 이거 뭐냐면, 보통 이 A 환자에게 이 A 환자에게 뭐라고 하냐. 이게 위약인지 안 알려준단 말이야. 가짜기다가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알려줘버린다고. 그래서 속임수적인 요소를 없앤 거라고. 즉, 속이지 않았다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그가 알려주어줘. 텔을 해석은 뭐다? 텔 해석은 말하다가 아니야. 알려주다야. 알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텔은 그냥 알려주다야. 알겠습니까? 자, 그는 알려주었습니다. 환자들에게 어떻게 한다? 대놓고 알려줬습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한다? 먹는 게 플라시보, 위약이다. 즉, 가짜약이다. 알려줬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또 어떻게 한다? 또 안 내줬습니다. 그들에게 뭐냐면, 얼마나 강력하고 효과적인 어떻게 한다? 플라시보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줬다. 지금 뭐냐면, 플라시보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또 알려준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건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글의 흐름과 관련이 있나 없나 찾아야 돼요. 문제에 충실해야 돼요. 글의 흐름과 관련이 있나 없나를 찾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얘도 맞는 얘기죠. 자, 한 트라이얼을 시도해서잖아요. 그죠? 일리테이러블 왔습니다. 일리테이러블스 브루서스 신드롬이잖아요. 이거 잘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됩니다. 여기 나오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걸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있는데 제가 미고비 맞고 이게
완치가 돼가지고. 아, 근데 저 지금 위고비 끊었거든요. 위고비 끊고, 트롤리시티라고 맞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최근 끊었거든요. 와, 이거 끊으니까 바로 요요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좀 있으면 제가 3월달, 4월달부터 오젠픽이라고, 이 오젠픽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의료 실비가 돼요. 이 트롤리시티 의료 실비가 되는데, 위고비하고 마운저는 의료 실비가 안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트롤리시티는 지금도 의료 실비가 되고, 트롤리시티는 뭐냐면, 그 위고비의 그 개량 전 버전이에요. 근데 제가 위고비 맞을 때는요, 선생님 위고비,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위고비는 그 비만 치료제가 아니에요. 애초에 개발이 뭘로 된 거예요? 당뇨 치료제로 개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 대신에 그래서 당뇨 치료제로 개발됐는데 이게 식욕 억제 기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살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제가 위고비 보통 위고비 처음 받을 때 0.25, 그다음 0.5, 그다음 0.75, 그다음 1 이렇게 되거든요, 순서가. 보통은 여기서 80% 정도는 효과가 없대요. 근데 이걸 맞아야지 이걸 맞을 수 있거든. 내성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선생님은 0.25 딱 맞았는데, 와이프한테 처음으로, 나 입맛이 없어. 우리 와이프가 저 결혼하고 그 말 처음 들어봤대요. 그리고 음식을 앞에 딱 놓고 있잖아요. 제가 멀뚱멀뚱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살이 얼마나 빠졌냐면, 13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축축 빠지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위고비가 이제 의료 실비가 안 돼가지고, 이제 너무 비싸니까 안 하고, 이거 그 전 개량 전 버전인 트롤리시티를 했는데, 이거는 식욕 억제기는 생각보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끊었거든요, 지금 약을. 약을 다 끊어. 왜 모든 수치가 다 거의 정상으로 들어와서 끊었는데, 그러니까 바로 여기 왔어요. 바로 여기. 그리고서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오젠픽이라고, 이제 이 오젠픽이란 거 위고비랑 성분명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거 맞으면 좀 더 낫겠죠. 아, 근데 이 얘기 내가 지금 왜 하고 있어요, 지금? 아, 광민성 대장. 그래서 제가 광민성 대장 증후군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죠? 우리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것은 발견되었습니다. 그죠? 대략적으로 59%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뭐예요? 오픈 동그라미 칠게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픈 플라시보 트리트먼트라는 겁니다. 그죠? 위약 효과인데 오픈이니까 여러분 이 오픈이랑 같은 말 찾을 수 있을까요, 혹시? 오픈이랑 같은 말이 뭘까요? 이 오픈이랑 말. 플라시보 트리트먼트인데 오픈 플라시보. 이거 같은 말이 뭐 여기 있어요. 같은 말이 뭘까요? 이거죠. 같은 말이잖아요. 속임수적 요소를 어떻게 한다? 없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오픈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려준 거잖아요. 그 비교했습니다. 35%의 컨트롤된 그룹과 비교했죠. 어떤 거? 아무 치료받지 않으냐. 여기도 지금 글의 내용과 계속 관련이 있어요. 지금 그죠? 계속 그 얘기하고 있으니까. 4번. 만약에 환자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게 주어진 플라시보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은 데미지 줄 수 있습니다. 신뢰에 데미지 나는 거. 헬스케어 프로바이더 신뢰에 데미지 줄 수 있고 그게 어떻게 잠재적으로는 그리고 잠재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심. 미래의 치료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볼게요. 그 결과라는 것이 뭐 어떻게 한다? 말이 비슷한 것처럼 보이죠? 그 결과라는 것은 어떻게 한다? 그냥 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뭐 되게 말이 비슷한 것처럼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평범한 거죠. 그러나 make the point 없습니다.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다. 즉 플라시보 위약을 주는 것이 이즈나스 같지 않죠.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과는 같지 않다. 위약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 정답이에요, 여러분? 4번 어떻게 한다? 부상 이런 말 관련 있어 없어요? 없죠. 정답번 4번인데 요거는 내신에 얼마예요? 자, 그 다음에 순서 묻는 문제죠. 요거는 풀어봅시다. 1번 바로 넘어갈게요.
자, 볼게요. 여러분, 순서 배열 묻는 문제죠. 자, 일단 첫 번째 푸는 방식이 1번입니다. 박스 1점. 박스를 읽고, 선 A, B, C 첫 문장과 과의 관련성 여부를 어떻게 한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성은 총 3가지 나와 있죠. 관련이 있거나 애매모호하면 첫 번째 문장과 남겨라. 관련이 없으면 뭐해라? 소거해라.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서 1-1에서 여기서 그러면 1-1에서 관련이 있는지, 자, 여기서 관련성 여부죠. 이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자, 영어는 모든 문제가 다 똑같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추상적이고, 내려갈수록 어떻게 한다? 구체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박스의 문장과 관련이 있는 문장은 위에 있는 문장이에요? 밑에 있는 문장이에요? 박스에 바로 있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 3개 중에 어떻게 한다? 가장 위에 있는 문장이니까 어떻게 한다? 추상적인 문장일수록 어떻게 한다? 어떤 추상적인 문장일수록 어떤 문장이 된다? 관련성이 있는 문장이 되고, 구체적인 문장일수록 어떻게 한다? 관련성이 없는 문장이 되는 거죠. 왜? 구체적이라는 거 어떻게 한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구체적이니까. 박스와 멀어지잖아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구체적일수록 어떻게 한다? 관련성이 어떻게 한다?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A, B, C 중에 어떤 박스와 가장 관련된 문장을 잡았으면 확률 게임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 B면 A, C, CA가 정답이 될 것이고, C면 A, B, BA가 정답이 될 겁니다. 물론 A, B, C가 정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수능에서 나오지 않았으니까. 자, 이걸 통해서 우리 확률 게임이죠. 알 수 있는 것보다 B하고 A는 관련성이 있지만 B하고 C는 관련성이 있다 없다? 관련성이 없다. 다시 B하고 C는 관련성이 있지만 B하고 A는 관련성이 없다. 마찬가지로 C하고 A는 관련성이 있지만 C하고 B는 관련성이 없다.
C하고 B는 관련성이 있지만 C하고 A는 관련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파악하는 거죠. 세 번째로 뭘 보냐면 내용어, 기능어, 내용어를 확인합니다. 어떤 것처럼? 저기 지금처럼 여기 있는 지금 운이 좋게도 이 단어가 instead가 단독으로 있네요. 맞습니까? 단독으로 쓰면 A번 앞에는 무조건 누가 나와야 된다고? 부정어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박스에 부정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 이 A번에 박스에 부정어, 여기는 눈 씻고 찾아봐도 부정어가 없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 A, B번에 부정어 있나요? 없네요. C번에 부정어 있나요? 보이죠? 있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최대한 최고 찾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적어도 A가 있으면 A 앞에 누가 있다고? C가 있는 거죠. 괜찮아요? 그럼 B는 어떻게 한다?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렇지만 우린 뭘 찾을 수 있는 거야? CA가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CA를 걸러야 돼요. CA죠. CA가 붙어 있는 거. 내릴게요. CA가 붙어 있는 거. 3번, 4번. 그죠? 몇 번 정답이요? 3번하고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3번하고, 맞죠? 3번하고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내용어 기능어는 올 때마다 그렇게 찾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선생님이 저 3번이 정답이 될지, 즉 3번이 정답이 될지, 4번이 정답이 될지. 그러니까 CA는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CA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아카데미에서 당신에게 가르쳐 줍니다. 라이트업 쓰는 것이죠. 당신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I came up with 났습니다. 내가 가설을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아이디를 그것을 어떻게 실험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또 다른 실험을 하고, 그리고 내가 테스트합니다. 내 아이디어를 좀 더 많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합니다. 어떤 드라마틱한 펜 페일리어, 타다. I proved this. 내가 이것을 뭐 했다? 증명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당연히 지금 A번은 아닐 거고, 자, 그럼 B하고 C 중에 갈 거예요. 그죠? 몇몇을, 그것들 중, 여기서 댐 동그라미 칠게요. 댐이 뭔지 확인해야 돼요. 그것들 중 몇몇이라는 것이 오래, stay along 났습니다. stay along for 났습니다. for the ride 났습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along은 뭐뭐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 라이더. 어떻게 하나, 더 오프닝, 만약 그 오프닝 라인은 훅이라고 했습니다. 저널리스트 용어인 그 훅을 따라가는 그 라이더 특히나 되게 흥미롭다라는 것이 흥미롭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당신이 써요. 이러한 방식을 온라인에 쓴다라고 하면 당신의 독자들은 어떻게 한다? 그것을 어떻게 한다? 드라마틱한 결론을 어떻게 한다? 메이크에 났습니다. 메이크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B하고 C 중에 어떤 게 박스에는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B번 내용 볼게요. B번 그것들 중 몇몇은 어떻게 한다? stay along 하는 겁니다. 그죠? 따라간다는 거죠. 라이더를 따라갑니다. 만약에 그게 뭐냐? 오프닝이 어떻게, 그 오프닝이 뭐라고? 라인이 뭐냐면, 훅이라는 거예요. 저널리스트 용어의 훅이란 그것이 특히나 어떻게 한다? 관심이 있을 때 따라간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B번 내용은 박스의 내용과 관련성이 있어 없어요? 전혀 관련성이 없죠?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지금? C번은. 만약에 당신이 이러한 방식으로 어떻게 한다? 온라인에 쓴다라고 하면 여기도 뭐라고 했어요, 지금? 당신이 어떻게 한다? 디테일을 쓴다라고 하면 나와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몇 번 정답이에요? 그러면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대가리 문장, C. C가 문장 맨 앞에 나와야 되고 A가 붙고 그 다음에 B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겠죠? 정답 몇 번? 4번이겠네요. 자, 그럼 이런 방식대로 계속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 순서 삽입 뒤에서 할 건데 순서 삽입은 이거 반대로 푸시면 되죠. 이거 반대로 푸시면 되는데 너무 작다 그랬죠. 이것도 그저 작네.
네, 이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풀어, 빨리, 문제. 문제 안 풀어? 야, 멍 때리지 말고 문제 풀어라. 왜 멍 때리고 있지? 그러지 마! 자, 봐봐요, 여러분. 뇌의 그런 인지적 기능, 인지적 시스템이라는 것을 is designed to 만들어지는 거죠. 인식하려는 거죠. 물건, 물체 또는 객체를 인식하려는 겁니다. Under changing illumination이었습니다. 변화하는, 어떻게 한다? illumination, situation, context의 아래에서죠. 자, 그것은 상당히 잘 적용되는 건데, 어떻게 끊임없는 변화하는 세계에 작용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건 좀 어려운 건 아닌데, 변화하는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끊임없는 변화의 세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불확실성이라고 본 거예요. 뭘로 본 거라고? 이걸 불확실성이라고 본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러한 불확실성, 왜 계속 변하니까. 그죠? 이러한 불확실성을 대처하기 위해서 뇌라는 걸 사용하는 건데, 하나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다양한 루트를 사용한다. 그럼 밑에 어때요, 이거?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루트를 사용한다. 괜찮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 폴리기전 프로면 이것의 구체적인 대상이 얘가 될 수 있지 않나요?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자, 볼게요. 이렇게 되면 구체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거잖아요. 그죠? 여기 위에 붙는 애는 되도록이면 무슨 애가 돼야 돼요? 추상적이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렇지만 폴기점풀이 아예 안 붙는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럴게요. 뭐 철새죠. 철새는 날아가는 건데 수천 마일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의존하죠. 별을 의존합니다. 괜찮아요? 자, 그런데 폴기점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이 이 박스의 내용 관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성이 없죠. 그럼 A번은 소거할게요. B번. 자, 극단적인 케이스에서였습니다. 여기 봐봐. 극단적인 케이스가 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C로 가야 돼요. 자, C로 가면 어떻게 한다? CAB가 되든 CBA가 되든.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C는 끝까지 다 읽어줘야 돼요. 볼게요. 만약에 하나가 막히면 take 취하고 다른 루트를 취한다. 그렇죠? 하나가 어떻게 뇌를 사용하지 하나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나 다양한 걸 사용한다. 맞는 말이죠. 끝까지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flexibility가 뭐예요? change요. change도 되고 여기서는 뭐 된다? uncertain 정도 되게 괜찮겠네요. uncertainty도 괜찮대. 자, 잃어버렸다. 뇌의 그런 flexibility라는 것이죠. 크게 의존하는 거죠. 그렇죠. 변화하고 있는 단서들에게 의존한다는 겁니다. according to 뭐에 따라서 무엇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무엇을 이용하는 게 무엇이든지 가네요. 자, 그러면 그것이 이수는 알려져 있습니다. 뭐로 알려져 있냐면 대리, 그죠? vicarious, 대리한다는 것, 뭔가 대신한다는 거예요. 대리 기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발견되는데 어떻게 한다? 생물학적 시스템. 뭐라고? 생물학적 시스템에서 발견된다. 그럼 그 다음 내용 뭐가 나와야 돼요? 생물학적 시스템이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생물학적 시스템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극단적인 케이스에서 단지 몇 가지 라인이라고 충분하다. 이건 생물학적 시스템이에요? 아니면 철새가 날아갑니다. 이게 생물학적 시스템이에요. 생물학적 시스템은 철새가 날아가는 게 생물학적 시스템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세요? C, A, B의 구조죠. 맞나? 정답 4번 맞아요? CAB 맞나요? 네, 네, 이렇게. 자, 하고 여러분 요거 잘 필기하고 알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요거 또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앞에 영상 꼭 들어주세요. 자, 그리고 그 CMI 에듀 여러분 이거 제가 영상 링크 CMI 에듀 유튜브 CMI 에듀 들어가면 선생님이 오늘 요거 EBS 재생 목록 만들어 놨거든요, 여러분.
계속 올라갈 거니까 여기 찾아서 들으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